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윤 대통령 탄핵안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계획했던 한국 방문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이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선거 관련 자료를 입수한 걸로 알려졌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내일 저녁 7시에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범야권 의석은 모두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내란 사태로 규정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 고문단을 만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추진 수습 대책을 논의합니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어제 저녁 경의중앙선 열차가 정전으로 1시간 반가량 멈춰섰고 서울 독산역 선로에선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오늘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굿모닝 MB에는 밤사이 미국 백악관에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용구 특파원, 우리나라에서 내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에 대해 미국 백악관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탄핵안 처리가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 3일 계엄령 선포가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고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준 것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방문을 미뤘다면서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려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미일 그리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와 이로 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으로 인해 한국 방문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이곳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대북 핵 억지력 강화 관련 회의와 도상 연습도 전격 연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러시아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라며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일으키는 건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부 이상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러시아는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비극적인 사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Ситуац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ызвала по понятным причинам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вопросов. Мы с тревогой наблюдаем за... 그런데 어젯밤 북한이 국경을 강화하는 건 한국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갑자기 우리나라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방송 채널1 인터뷰에서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사실상 정상적으로 끝마친 대통령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보면 왜 북한이 안보를 강화하려 하는지 알 수 있다. 그건 남한이 완전히 예측 불가이기 때문이다라며 좋게 말하면 한국은 예측 불가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의 사태는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일으키는 건 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동시에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그제 정식으로 발효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입장을 본격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이 국회보다 먼저 도착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는데요.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연수원과 여론조사심의위원회까지 300명에 달하는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계엄군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영범 기자입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사로 향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발대 10여 명이 먼저 진입했고 포고령 1호 발령 뒤엔 110여 명이 청사에 추가 투입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거연수원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까지 총 297명이 배치됐는데 국회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병력이 동원된 겁니다. 계엄군 선관위 투입에 대해 선관위도 당시 계엄 사령관조차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선관위를 꼭 집어서 특별한 조치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선관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장악 시도의 배경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탄핵 사유로 보는 만큼 계엄군의 행적이 향후 정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편 어제 국회에선 이번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한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증언을 종합해보면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실질적인 지휘자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를 적용하겠다며 계엄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했습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활동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명령불령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김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 이후에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도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군 병력의 국회 투입도 김 전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네. 또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한마디로 그냥 허수아비 신세였습니다. 박안수 총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기 전까지 아무 사실도 몰랐고 심지어 계엄군의 국회 투입도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박은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대통령 발표까지 계엄 선포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 이어진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명령 그걸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한 거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밤 11시 30분쯤 박 총장에게 국회 통제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포고령 내용을 전파하라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 긋는 답변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예, 그 부분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이 자리에 지금 허수아비가 앉아 있는 거니까 육군참모총장 국회 오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패싱 당하고 총알바지가 되고 있어요. 비상계엄 계획이 계엄 사령관을 비롯해 군 고위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채로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지휘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살펴보면 허술한 점이 참 많았죠.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받은 포고문에 발령 시간이 잘못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문을 받았을 땐 이미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포고문에는 10시에 포고를 한다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 엉터리 포고문을 누가 작성한 건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문을 전달받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미 검토가 끝났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계엄 상황실에서 포고문을 훑어본 박 총장은 검토 과정에서 포고령 발령 시간이 잘못 나와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거기는 2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2시. 그런데 22시 이후에 그 포고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총장은 빨리 포고령을 선포하라는 대변인실에 연락을 받고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하고 나서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령 시간조차 맞지 않은 포고문의 작성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국방부는 자신들이 작성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관련 안건을 작성한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박 총장 역시 임무수행 명령과 함께 포고문을 받았을 뿐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밝힌 가운데 논란의 포고문 작성자를 둘러싼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안이 다시 한번 국회 표결에 붙여집니다. 민주당이 내일 저녁 7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를 내란 혐의로 규정하고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도 추진합니다. 탄핵안 소식은 먼저 신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토요일 저녁 7시를 전후해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저녁 7시 전후해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 의원 수가 192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탄핵안과 별도로 10일 본회의에선 상설특검안을 처리합니다. 특검안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수사 대상에 구체화했습니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겨냥한 법안을 한꺼번에 올려서 그야말로 대통령 부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이병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예산 정국을 고려해 정치권 최대 쟁점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처리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사흘 앞당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같은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그날 같이 추진합니다. 10일로 원래 예정돼 있었던 본회의에서는 예산에 집중하되 국회 통과 조건이 다른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와 묶어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제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즉 200명이라는 절대적인 숫자가 필요하지만 특검법안은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됩니다.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만 전원 참석한다면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이탈표를 막기 위해 아예 불참하자는 전략이 거론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 이탈표를 기대한다는 전략입니다. 나아가 김 여사 의혹과 비상계엄의 성남 민심을 고려하면 둘 다 부결되더라도 여당에 부담이 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물밑에서 여당과 접촉하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 10일 재표결은 원내 합의 사항이라 일정 변경이 불가하다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앞서 보신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 안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자는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국민의힘 당론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김재섭, 김상욱 등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의원 5명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윤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후로 당내에서 책임 있는 대답과 신랄한 반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바람입니다.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임기 단축은 현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의원들이 있었다며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탄핵안이 가결되는 만큼 이들 소장파 의원들이 어떤 결심을 할지가 탄핵안 표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끝난 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권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장가희 기자,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4일 새벽 1시경을 조금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작전 지휘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윤 대통령이 새벽 1시 10분에서 15분 사이 방문했다고 언급을 했죠. 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화가 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이 군이 국회 하나 장악하지 못하냐 이렇게 경로한 거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거 없습니다. 네, 현재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계엄의 정당성을 고수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고 민주당이 좀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특별 성명 발표한다면서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탄핵소추안 이 표결이 내일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이재명 대표가 특별 성명을 통해서
표결의 정당성,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오전 10시 30분에는요. 시민사회와 함께 야당 공동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전부터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오기 위함인데요.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을 넘겨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국민의힘에서 8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야당이 시민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국민의힘에 관철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시민사회와 좀 연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압박을 좀 강화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습니까? 조사 같은 게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를 겪은 4일 하루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국민 10명 중에서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73.6%였고요. 반대는 24%였습니다. 지역별로도 좀 살펴보면 광주 전라에서 79.3%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보수의 심장이지만 찬성 여론이 66.2%로 높았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찬성 여론이 더 높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원로들을 만나서 이번 수습책 대책 논의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일부가요. 오늘 오전 11시에 당 상임고문단 회동에 참여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는 당론으로 정했지만 윤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지를 모으지 못한 상황이고 또 소장파가 임기 단축 개헌까지 언급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포함한 원로들의 조언을 들으려는 차원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특별 성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MBN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번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이 사과나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자 대학가에서도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전국 각지에서 이틀째 촛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어제 저녁 전체 학생총회를 열었습니다. 서울대 재학생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포고령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음악의 아름다움 이전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민주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를 침묵시키고 숙명여대와 건국대, 이화여대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오늘은 고려대와 서강대, 연세대 등 10여 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합한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국회에서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틀째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신군부의 계엄령을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시위나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가 개최된 가운데 주말인 내일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송 검사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법력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당시 야권인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도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트리스 제조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스웨덴 한림원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다뤘던 작가인 만큼 현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이 제기한 해외 출국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MBN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여일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비행기표를 예매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MBN과의 메신저를 통한 인터뷰에서 해외 도피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고 관계기관이 소환하면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초법적인 입법 독재로 행정과 사법 체계가 마비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는 공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그러한 배경에 있어서 비상계엄이 필요를 건의를 드렸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민 안전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경찰을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후 속내를 묻는 취재진에게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육군사관학교 신조탑에 새겨진 문구 일부로 계엄이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검사 탄핵에서 탄핵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이번 검사 탄핵으로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결과를 낼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탄핵안 통과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검장은 어제 떠나기 전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모두와 만난 자리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돌아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박승환 1차장 검사가 이 지검장의 업무를 대신합니다. 조 차장의 업무를 2, 3차장 검사가, 최 부장의 업무를 반부패 3부장 검사가 각각 맡습니다. 중앙지검은 이번 탄핵을 두고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공공수사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번 탄핵으로 중앙지검의 수사가 방해받는 것 아니냐며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내란죄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수사 지시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앞서 개혁신당 등 야당들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내란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내란죄는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고 직권남용은 직접 수사 대상에 있긴 하지만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 특권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검토 결과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 할 수 없을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도 수사를 시작한 혐의와 연관 범죄라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적용해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지침을 적용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심 총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수사는 진행하자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내란죄 혐의 사건을 배당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면 검찰이 맡아왔고 내란죄 사건에서 경찰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결국 이번 수사는 검찰이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씨가 주최하는 종합격투기 대회 관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어제 UFC 관계자는 3일 비상계엄 여파로 화이트 회장의 방한이 취소됐다고 밝혔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은 계엄 해제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며 웹사이트에 경보를 띄운 바 있습니다. 한편 화이트 회장은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당선인을 공개 지지해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20년 넘는 우정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우 공유 씨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멋진 남자로 언급한 사실이 재조명됐습니다. 앞서 공유 씨는 2005년 잡지 지면 인터뷰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의 아버지, 마이클 조던, 박정희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유 씨는 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렁크의 인터뷰에서 20년 전 생각이 짧았을 때 일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소신을 밝혔는데요. 한편 계엄과 관련해선 영화에서 보던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11일부터 본관 건물 점거 농성을 진행한 지 23일 만에 캠퍼스 본관 건물 점거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4일 공식 SNS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관을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본부 측과 면담을 진행하고 요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남녀공학 추진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는데요. 캠퍼스 곳곳에 레커 낙서를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면서 학교 측과 형사처벌을 놓고 대치해왔습니다. 총학생회가 갑작스럽게 본관 점거 철회를 결정한 데에는 학교 측에서 취한 형사 조치가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어제 정전으로 열차가 멈추거나 신원 미상의 인물이 선로에 뛰어들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오늘 새벽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우려했던 서울 지하철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열린 채 멈춰선 열차에서 승객들이 하나 둘 선로 위로 내려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철 선로 위를 빼곡하게 채운 승객들이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걸어갑니다. 열차 출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안 돼. 앞으로 계속 걸어가시면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중랑역이 나와요. 전국 철도 노동조합 총파업 첫날인 어제 오후 7시 18분 서울 회기역에서 중랑역으로 향하던 경의중앙선 전동열차가 멈췄습니다. 사고 원인이었던 정전은 20분 만에 복구됐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한 일부 승객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시간 철도노조 파업이 겹친 열차 안에는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승객들이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차는 1시간 40분 만에 다시 움직였는데 프레일은 승객이 출입문을 열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출발이 더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금천구 독산역에서는 선로에 뛰어든 신원미상 인물 1명이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새벽 2시쯤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신규 충원 인력 630명 안전 인력을 채용했고요. 1인 승무 도입 중단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오늘 첫 차부터 예정됐던 파업이 취소되며 출근길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릴린 먼로를 기억하시나요? 시대를 빛낸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두 인물들의 생전 소장품이 미국 뉴욕 경매에 나와 화제라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릴린 먼로의 생전 흔적이 담긴 소장품들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먼저 엘비스 프레슬리를 대중에 각인시킨 노래 하트브레이크 호텔의 가사집인데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필이 남아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전문가들은 감정가만 약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마릴린 먼로의 알약병도 소개됐는데요. 그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채운 수면제가 들어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 귀여운 아기 수달과 수달 엄마가 물가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행복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만나러 미국 캘리포니아로 가보겠습니다. 귀여운 수달 2마리가 물 위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엄마 수달이 아기 수달과 함께 행복하게 노는 장면인데요. 아기 수달이 잠시 혼자 노는 틈을 타 엄마 수달은 몸 구석구석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서툴게 수영하는 아기 수달이 안쓰러웠는지 다시 품에 안아 살뜰히 보살피는데요. 귀여운 아기 수달이 엄마 품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히 자라길 바랍니다. 기다란 목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끼어있는 동물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안타까운 동물의 사연을 만나러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야생 외가리의 긴 목에 무엇인가 끼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괴로운지 힘없는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데요. 이는 다름 아닌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종 야생동물의 뱃속에서도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가 발견된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평소 일상에서 환경보호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소식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사진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작품 페어가 열립니다. 또 감사와 축하의 의미는 시들지 않는다는 나난 작가의 작품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라라 작가의 과감한 색상 대비는 회화와 사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19세기 인화기법 검프린트를 사용한 김수광 작가는 오랜 시간이 그려내는 이야기를 통해 회화 같은 느낌을 선사합니다. 사물을 픽셀의 평면적인 집합과 질서로 배치하는 픽셀의 마술사 황규태 작가와 대나무의 선과 구조, 하늘의 명암을 독특한 미감으로 풀어내는 김대수 작가의 디자인적 시각은 갤러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연과 땅의 힘과 경의를 표현하는 이정록의 신작과 책장을 통해 책장 주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임수식 작가가 본 소설가 한강의 책장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을 피우는 작가로 알려진 나나는 한국 전통적인 색채를 담아 힘든 시간을 견디는 이들에게 축복과 생명력,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전합니다. 자연, 그중에서도 꽃을 주제로 공공미술 활동을 펼쳐온 작가입니다. 나난 작가님의 퍼블릭 스컬프처의 작품들을 5년간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스냅 사진으로 포착한 순간을 통해 작품 속 인물의 정황에 대한 암시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박진아 작가는 일상적인 소재에서 출발해
사회적 맥락이나 지시적 의미를 소거한 채 선과 면, 색의 형식적인 관계를 부각시켜 보는 이에게 상상을 위한 여백을 제공합니다. 회화에 어떤 흘러가는 시간을 좀 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 보고 싶은 호기심에.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어제는 추위가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내림세에 접어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4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주말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아침에는 영하 4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에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전북에 최고 5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한편 당분간 눈비 소식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경북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호남 지역은 오전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1.2도, 부산은 7.4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광주와 대구는 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에 내리는 눈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